다음에는 류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이렇게 몇 분이 더 오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추워서 그런지 갑자기 앞에서 좀 취소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저희 오붓하게 편안하게 더 궁금하신 거 제가 질문 받는 시간 더 가지면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8학년도 대학 입시 개편안이 작년에 확정이 되었어요. 이게 가장 큰 이슈고 지금 시작을 한 건 아니라서 아직 이제 물론 당연히 고등학교에서는 이걸 계속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학년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전면적으로 2028학년을 지금 이제 중3 예비고에 올라가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이제 설정이 되는데 좀 쓸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이슈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설명회를 다니시면은 이런 것들을 막 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근데 이제 입시를 또 잘 그렇게 모르시는 이제 학부모님도 많이 계셔서 가장 심플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냥 한마디 한마디만 제가 한마디 요약으로 되어 있는 것만 이렇게 알고 가셔도 대략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가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고교 학점제를 도입을 합니다. 고교 학점제라면은 저희 대학교 다닐 때랑 똑같이 하겠다는 얘기. 수강 신청을 해서 내가 원하는 과목들을 신청을 해서 그것들을 들으러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는 그냥 선생님들이 와서 수업을 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가방 들고 그러면 이제 교실을 가는 거죠. 보통 대학교가 똑같아진다고 보시면 돼서 자, 일단은 학생의 개별적인 시간표가 존재해요. 저희 대학교 때처럼.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학생들이랑 저랑 시간표가 아예 다른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존재를 하고 담임 선생님 역할이 좀 바뀝니다. 학생들의 진로나 이런 부분들의 개인 상담들이 더 많아진 한 10명 정도에서 15명 정도를 담당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학습 시간의 어떤 주당 시간은 조금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192학점 정도 되면은 졸업이 가능한 건데 큰 변화가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자율권을 학생들한테 한번 줘보자. 자, 그리고 이런 어떤 지금 이 시스템이 좀 선진국형 시스템이에요. 뭐 대부분의 이제 국가들에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같은 이제 신청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 우리도 이제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학교하고 똑같게 간다. 이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평가 방식이 이제 크게 이제 많이 바뀌는데 이게 가장 큰 이슈가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바뀔 것이냐를 이제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지금은 9등급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9등급제라고 얘기를 하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쭉 나눠지는 건데 앞부분만 좀 보시면 1등급을 4%를 줍니다. 100명 중에서 4등 정도를 해야 1등급을 주고 50명 중에서 2등이 25명 중에서 1등이에요. 그리고 2등급을 11%까지 누적으로 오니까 100명 중에서 11등까지를 2등급을 주게 되는데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2등급권까지 다 1등급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완화됐나? 그러니까 내신이 좀 완화됐나 생각하지만 변별도가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1등급은 어디 가고 2등급은 어디 가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1등급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대학교가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1등급을 뽑아야 되는데 2등급이 얘네들까지 이제 뽑을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데 그래서 이제 학원 효과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좀 저희 교육 이제 사교육에 이제 종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심각한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건데 첫 번째로 완화되었지만 내신 1등급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20명 중에서 2등을 들어야 돼. 10% 안에 들어야 돼요. 2등 하니까 보통 이제 반에 20명에서 25명 정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1, 2등 해야 그것도 1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근데 예전처럼 내신 1등급만 가지고는 뭐 학교를 가기가 조금 어려워요. 동점자가 되게 많아지기 때문에 몇 점 맞았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1등급 맞았다가 예전에 지금까지 고등학교에서 중요했다면 지금은 몇 점 맞았는지도 중요해요. 이 원점수까지도 이제 생각이 생기고요. 이제 작성이 되기 때문에 몇 점 맞았는지도 중요하고 이제 요게 이제 제일 커요. 요거만 이제 잘 보시면 되는데 내신 변별도가 이제 낮아지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는 수능 최저를 조금 더 강화시킵니다. 지금 현재 강화시키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문제는 근데 내신은 5등급제인데 수능은 아직도 9등급제고 2028학년도 수능도 9등급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신만 잘해가지고 학생부 교과로 가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최저 기준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내신도 잘 따야 되는데 그 원점수도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이 강화되면서 수능 준비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내신만 가지고는 학생들을 좀 잘 못 뽑을 것 같기 때문에 이제 면접이나 논술이나 이런 평가 요소들이 추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러니까 사실 고등학교 생활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이거를 하면서 그리고 비교과에 대한 어떤 얘기들, 그러니까 뭐 정성평가, 뭐 창체나 뭐 이런 것들, 세특이나 이런 부분들도 되게 이제 중요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내신만 가지고는 변별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학생기부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봐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교육부에서도 그거 잘 봐서 니네들이 뽑아라고 진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가장 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제 재학생 수업보다는 재수생들을 더 많이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인데요.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오면은 수능만 잘 교육시켜가지고 학교를 보낼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그게 안 돼요. 내신만 수능만 이게 안 돼. 이게 저희가 이제 느끼기에는 가장 큰 거. 왜냐면은 고1, 3학년 때 공부를 좀 안 하다가 정신을 차렸어요. 아 재수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진짜 그런 애들이 많이 오거든요. 정말 고3 때까지 놀다가 네, 아, 정신 차려서 내가 가보겠다. 진짜 1년간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제 바로 저번주 시험 봤지만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원하는 점수를 맞춰서 원하는 대학교를 가요. 서울, 건동라인, 중경유시 라인 뭐 이런 이 라인 정도를 가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게 되고 내신만 수능만이 안 되고 내신과 수능을 다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대학교도 이렇게 수능만 수능 100%로 와가지고 오는 학생들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겠어요? 걔네들이 이제 학교 가서 이게 약간 떨어지는 거죠. 학생도 종합 전형으로 오는 학생, 성실한 학생들보다 딱 1년 동안 재수학을 진짜 열심히 다녀가지고 오는 학생들보다는 고등학교 때 좀 충실히 학교 생활 잘하면서 내신 잘 따고 한 학생들보다 이렇게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을 많이 느끼는지 대학교는 학생 종합 전형을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성적표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게 사실 이제 문제거든요. 성적표를 이렇게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절대평가를 이런 식으로 뭐 하게 되는데 옆에다가 상대평가 등급도 써놓게 되고 그리고 원점수도 이렇게 쓰게 되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게 절대평가로만 나와야 이게 지금 정상적인 이제 고교학점제가 이제 들어가는데 고교학점제라고 말을 해놓고 사실 상대평가도 옆에다 써놓고 그리고 원점수도 써놓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느끼기에는 특히 제가 느끼기에는 모든 과목에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썼다는 얘기는 절대평가가 별로 의미 없다는 얘기죠. 상대평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융합 과목 5개만 절대평가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상대평가가 들어온 이상 지금 현재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떤 등급제 그 주관만 좀 바뀌었을 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어가지고 좀 이제 더 안 좋은 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예상되는 시나리오 내신과 수능을 다 챙겨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갖고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이게 안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것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마찬가지로 상대평가라서 등급을 많이 받아야 되고 원점수도 많이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요거는 읽어볼게요. 이제 대입 개편안이라서 이제 갖고 계시니까 나중에 가셔서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건 제가 쓴 게 아니고 교육부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한 자료예요.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하나씩 이제 보면 되는데 크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들의 글자들이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거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제 크게 이제 요 내용. 모든 학년과 과목에 일관되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성적을 함께 써서 성적 부풀리기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그냥 상대평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요거 이제 변명을 여기다 써놨고요. 왜 상대평가를 하겠냐라는 거냐면 성적 분리를 할 수 있다. 아니면 절대평가만 해버리게 되면은 내신 쉽게 내면 애들이 다 이렇게 학교 모든 애들이 다 막 90점 이상 A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현재와 달라질 게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모든 과목에 절대와 상대했다는 얘기는 절대평가 이거 뭐 써놓으면 뭐예요? 상대평가 옆에 있는데 대학교가 이걸 보진 않겠죠. 얘를 보겠죠. 자 그래서 현재와는 별로 달라질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냥 우리는 해외 주요국이 5등급제 하니까 우리 따라서 우리 선진국형 평가 제도를 도입하겠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 자 이제 여기를 쭉 써서 이제 통합형 수능을 이제 보게 되는데 자 이제 지금은 이제 국어도 이제 선택이 있어요. 가장 없네 이런 게 있고 자 수학도 확통 뭐 미적 기하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고 뭐 사회랑 과학도 막 9개 과목씩 막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싹 다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과목 간의 유물리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번 시험도 뭐 확통은 1등급을 맞으려면 92점이 나왔어야 되고요. 미적이 좀 어렵게 나왔거든요. 미적은 85점을 맞아도 1등급이 나왔고 표준 점수는 더 높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싹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 과목의 유물리를 없애고자 이제 싹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뭐 이제 가탐사탐은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 1학년 때 배우는 걸로 수능에서 평가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도 엄청나게 중요해졌어요. 예전에는 1학년 과목이 수능의 시험범위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학도 그렇고 그냥 간접 출제인 거지. 그 수능의 시험에 그 과목에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통합사회 통합과목 1학년 때 배우는 건데 그대로 수능에 내겠다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이제 수학도 이제 바뀌기는 했는데 수학도 이제 확률과 통계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확률과 통계에 기반이 되는 경우의 수가 공통수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이제 대입은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사실 1학년 때 놀던 학생들이라도 2학년 때 정신을 차려서 2학년, 3학년 열심히 공부를 하면 대학을 갔거든요. 2학년 때까지 어느 정도 하다가 또 3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대학을 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수능의 어떤 평가도 조금 낮아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1학년 때부터 사실 달려야 되는 상황이 맞기는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가 이제 좀 잘 보시면 되는데 지금 미적분하고 기하가 이제 수능의 출제 과목으로 안 들어가는 최초의 시험이 됩니다. 3년 후에는 지금 예비 고일 학생들이 수능을 볼 때 최초로 이제 미적분과 기하를 시험을 보지 않아요. 미적분과 기하가 수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뭐 변명을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 이게 심화수학이 들어가게 되면 사교육을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써놓기는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대학교는 어떻게 하냐? 충분히 이 학생부를 통해서 확인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평가를 하지 않았지만 학생부에는 당연히 미적분도 배우고 기하도 배워야 돼 선택을 해서 이과 계열이라면 그러니까 내신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는 무조건 학생부 보고 니네들이 뽑고 싶은 학생들 뽑아 우리는 안 볼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책임을 좀 미룰다라는 느낌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능의 어떤 과목들을 최저하면서 우리는 사교육을 이렇게 확대시키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니네들이 학생부 잘 보고 뽑아. 그럼 학생부 내신을 또 이제 또 하려면 또 학원을 또 안 다니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사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수능에서는 미적분하고 미적분 2예요. 지금 현재 미적분이죠. 이과들에는 미적분과 기하는 안 볼 거니까 대학교는 이제 학생부를 잘 확인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는 오히려 더 좋아할 겁니다. 왜냐면 학생부를 더 꼼꼼히 보면 좀 더 좋은 학생들을 많이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전장치를 만드는 거긴 한 건데 이게 이렇게 한다고 이제 이게 사교육이 경감이 되는지 이거는 조금 저는 좀 의문이 그런 거고 자 지금 이제 쭉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9개 과목은 이제 상대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9개 과목이 학생들이 선택을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 9개 과목이 입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회나 과학 같은 선택 과목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것들은 좀 이제 학생들이 좀 희망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이제 내가 원하는 수업들을 조금 들을 수 있는 게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큽니다. 이게 끝에. 자, 그래서 이제 원래는 예전에 논의가 되었었던 게 수능에도 논술형, 서술형 문제를 출제를 해보자라는 게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어요. 지금 너무 이제 획일적으로 그냥 오지선다와 단답형으로 지금 시험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논서술형은 수능에는 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2028학년도에. 근데 학교는 적극적으로 독려를 지금 하고 있어요. 몇 프로까지? 100%까지. 그냥 다 논서술형으로 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논서술형 내신 평가를 확대하고 모든 고교 교사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을 내년부터 집중. 그러니까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원을 아낌없이 학교에 지원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보다 논술형, 서술형의 내신 평가를 좀 더 확대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학교에서 꼭 해야 되나요? 예. 학교에서 선생님들 부담이 그럼요.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저희는 부담이 안 됩니다. 저희는 그냥 시키면 되니까 하던 거니까. 저도 수리노술도 하고 제 서울대 수리구술도 준비를 시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안 하던 거를 더 해야 되고 이거는 아마 이제 저기로 들어갈 거예요. 뭐 이렇게 숫자로 올라갈 겁니다. 우리는 몇 퍼센트 노선이 된다. 이렇게. 왜냐면 이걸 적극적으로 교육부가 독려를 하고 있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학교는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면 이게 교육부에서 정책 방침이잖아요. 이게 제가 쓴 게 아니고 이 교육부가 이렇게 지금 쓴 거예요. 이렇게 써서 지금 이렇게 기자 보도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할 수가 없고 이거를 그냥 조금 하라고 한 게 아니고 100%까지 하라. 이게 시한이 있어요. 이 정권이 이건 확정안이고 시한이 있는데 그 시한에 그렇게 써 있어요. 50%에서 100%까지 내주세요. 100%까지 확대한다.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가장 크다고 보시면 돼요. 논서술형의 어떤 문제들이 내신 문제에 확대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입시를 건드리면 사실 이게 가장 입시를 제일 처음 접하는 그 학년이 조금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이것도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것들에 대한 얘기들의 어떤 유형입니다. 신화수학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 이 세 과목을 봐요. 그러니까 대수,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로 바뀌긴 했는데 이 세 과목을 수능에 보는 거고 1학년 때 배우는 공통수학은 이제 간접 출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 경우의 수가 있어가지고 뭐 직접적으로 출제가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심화수학을 원래는 내려고 했어요. 심화수학을 내려고 했는데 이제 심화수학이 마지막에 이제 확정안에서 이제 빠졌어요. 사실 빠지고 이제 대학교의 자유를 맡기겠다 이렇게 이제 아까 얘기한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 영역도 통합사회 통합과학만 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1학년 때 공부를 했던 거를 3학년 때 가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이제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이제 수능에서 보지 않는 어떤 과목들도 이제 또 이제 상대평가가 있는 과목들을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사교육을 경감시키겠다라는 의도인데 이 의도가 잘 맞는지 심화수업 안 본다고 사교육이 경감되는지 심화수업 안 본다고 뭐 그러면은 뭐 미적기하를 아예 안 배워야 되는 건데 미적기하는 또 내신에서 배우고 내신에서 대학교는 그 내신 점수를 확인을 하고 원점수까지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그리고 원점수도 지금 대학교는 안 받거든요. 원점수까지 몇 점 나왔나. 왜냐면 1등급인지 1.5등급인지 2등급만 받는데 지금은 이제 다 1등급이라면 학생들이 1등급이라면 원점수까지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같은 1등급이라도. 그래서 사실 100점이 제일 좋은 거죠. 그냥 90점 맞아서 1등급이 아니라 100점 맞아서 1등급이다. 이게 사실 이제 가장 좋은 거고. 그리고 문제는 또 이제 수능은 또 이제 부등급 체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심화수학을 안 본다고 해서 부담이 덜 되는 거는 사실 아니에요.
지금 시험도 수원 수투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좀 별개였어요.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공통 수학, 그러니까 공통 부분, 그러니까 공통 부분이 어렵게 나오고 그냥 선택 과목이 좀 쉽게 나왔거든요.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아니에요. 올해는 이제 의대 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미적분을 꽤나 어렵게 했거든요. 어쨌든 그렇지만 수능은 아직도 부등급 체제여서 수능을 또 잘 보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많이 심화스럽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수능에 출제된 어떤 과목에 대해서 충분히 변별력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게 쉬운 과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화라는 말을 써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좀 더 학생들이 좀 힘들어진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찬가지죠. 자, 5등급제가 경쟁 부담을 감소시킨다.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사실 여기 써 있어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동의가 안 돼요, 그죠? 여기 써 있죠. 제 생각이에요. 내신 변별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다른 거를 볼 수밖에 없다. 추가적으로 원점 수도 다 볼 거고 대학교 보는 거니까요. 그리고 면접도 봐가지고 그 국석을 갈릴 수도 있는 거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높여가지고 제대로 그거 내신 본 거 맞니? 1등급 중에서도 좀 갈라야 될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정성평가라고 해서 이제 생기부 특히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읽어보고 뽑겠다 이게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려스럽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도는 이렇다. 사교육을 건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 같이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잖아요. 아 이렇게 될 것 같다. 지금 현재 입시와 이게 바뀌는 입시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법을 줘요. 이 불호자였네. 대입제편에 충실하게 지원하면서 입시와 관련된 가짜 뉴스, 불안 마케팅에는 적극 대응이 그러니까 해석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지 그래서 이제 혼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좀 그렇기는 한데 이제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했던 입시들이 그런 형태에 대한 얘기를 저는 그거를 기반으로 예측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학년이 201 가장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학교는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네요. 시간을 자, 여기는 그냥 제 소개랑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업을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사실 저는 재수반에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처음 와서 수업을 하게 되는 원장님이 되게 탁월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소개 좀 하고 수업 운영 방안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일단 저는 서울대학교 졸업했고요. 이제 재수반 경력으로만 15년 정도입니다. 재수생들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이런 학교들에서 이제 출강, 그러니까 그 학교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외부 강사들을 이렇게 초빙해요. 이런 학교들, 서울동성고나 양서고등학교나 김천고나 이런 학교들이 외부 조금 더 이제 검증되는 선생님들을 이제 모셔가지고 특강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하고 있고 양서고 같은 경우는 지금도 수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김천고, 서울고 수리고사 할 선생님들 모집했을 때 가가지고 하고 있고 어쨌든 경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관심 가지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서 저의 장점만 나열을 했어요. 물론 장점 나열을 하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강의식 수업이 학생들한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1대1 개별 관리 수업이 있고 강의식 수업이 있는데 강의식 수업이 학생들이 좀 흥미를 느끼게 좀 많이 만들어주기도 하고 소통하고 호흡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의식 수업을 진행하는 편이고 자,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했었던 거는 사실 수능 수업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점수를 잘 만드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냥 결과를 내는 실전 수학을 진행해요. 그래서 개념이 물론 개념 중요하죠. 그렇지만 점수를 잘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편이고 강의식 수업이 갖고 있는 단점들은 지금 온라인으로 많이 활용하려고 해요. 추가 보안 강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관리는 이제 다음 이 페이지 보시면서 이걸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수업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잘 준비해서 하는 수업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무조건 고등학 수학은 뭐 사고력을 증진시키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가려고 하는 과목이에요.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점수 올리는 데 저는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올리려면 어떤 것들을 배워야 되고 어떻게 느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온라인 강의를 제가 유튜브도 하고요. 애들한테 이제 개별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것들도 보통 영상 촬영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개별적으로 뭐 이런 이렇게 1대1 이제 강의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진행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유튜브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강의식 수업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좀 많이 보완을 해가지고 학생들이랑 좀 이렇게 케어를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 이제 관리인데 사실 관리가 이제 가장 중요해요. 수업은 뭐 비슷비슷해요. 잘 아시는 분들은 사실 제주반이랑 강남권 제가 강남에 오래 있었거든요. 강남권의 선생님들이 수업 거의 잘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수업에서 그 다음에 차별화가 될 게 과연 무엇이냐? 저는 이제 학생들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일단 이 페이지는 강사랑 학생이랑 학부모가 같이 볼 수 있는 페이지예요. 이건 이제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이제 컴퓨터로도 볼 수 있고 자 이제 그 사이트이기 때문에 자 이것들을 제가 계속 이게 개개인별 학생 개개인별로 이런 것들을 쭉 올립니다. 그럼 이제 각 학생들도 뭐 수업 어디까지 배웠어요, 숙제 어디에요 이런 거 안 물어봐도 되고 이거 보고 하면 되고 학부모님들도 아 어디까지 배우고 있구나 얘가 어느 정도 진도를 따라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저는 이제 학생 개개인별로 이것들 이런 테이블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공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관리도 마찬가지죠. 학습 관리도 이제 숙제 검사나 이제 테스트 몇 점 맞았고 학생 개개인별로 어떤 것들이 부족하고 어떤 것들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이트 같이 공유가 돼요. 학부모님들도 와서 그대로 이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자, 그리고 학생들도 내가 지금 어디까지 했고 내가 몇 점 맞았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같이 맞춰나가는 어떤 소통의 어떤 장으로 만들어 놓은 페이지이기 때문에 공유를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문제풀이 노트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문제풀이 노트 2번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수업을 하게 되면은 저한테 다 내고 가요. 그 문제풀이 노트를. 그럼 제가 이제 학생들 학교 갔을 때 오전 시간에 보고 얘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확인하고 자 그리고 학교에서 뭐 필요한 부분들은 써주고 그래서 그냥 문제풀이를 해서 숙제를 이만큼 했으니까 검사의 용도도 맞기는 하지만 검사뿐만 아니라 어떻게 풀었는지까지 확인해가지고 학생들이랑 저하고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되는 문제풀이 노트까지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일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날 또 주면은 이제 그 전에 했던 것도 바꿔와가지고 어떻게 풀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풀었는지, 배운 대로 풀었는지, 어디가 약한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게 되는 용도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고 필요한 부분들을 좀 써주고 그리고 이제 체크하고요. 이렇게 이제 메신저 역할을 하는 용도로 쓰는 게 문제 풀이 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답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답 관리도 이 페이지를 이제 공유를 하게 되면서 이제 어떤 것들을 잘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써주고 필요하면은 이제 맞는 자료나 이제 보충 영상들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줘요. 여기 이제 보면은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손글씨가 여기 써 있으면 여기 체크를 해놓으면 이제 클릭 들어가는 손글씨가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 여기 클릭하시면 여기 인터넷 웹상에서 이제 구동되는 거기 때문에 클릭하면 제 유튜브로 옵니다. 그럼 이제 그 내용들을 보고 이제 확인했는지 확인하고 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또 옆에 써놓으면은 그걸 확인하면서 아 얘가 어느 단원에서 뭐가 중요하고 기출이 어느 정도 빈도로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써놓으면은 학생들이 보고 어떤 게 중요한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설 강의는 이제 12월 2일 날 공통수학원 대수가 이제 개강을 하게 돼요. 이때는 이제 월수금 이제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씩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이때는 이제 호흡 맞추는 시간,
그리고 이제 공통수학에 고등수학에 대한 어떤 감을 익히는 시간, 그리고 공부하는 습관 기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자 그리고 1월 4일 때는 이제 윈터잖아요. 이제 겨울 방학이잖아요. 이때는 집중적으로 이제 한 단원을 돌아가는 어떤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겨울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뭐 중3 겨울방학 이때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고등학교가 좌우됩니다. 왜냐하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면 내가 내신으로 갈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이게 거의 결정이 되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내신을 준비한다는 입장에서 이제 공통수학원이 이제 이 겨울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커리큘럼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공통수학 1도 다 띄고 그리고 이제 공통수학 2도 다 띄고 그러니까 1년치를 집중적으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이제 1월 달에 스케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재수생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지만 그 1학년 수학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1학년 수학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에 따라서 좀 고등학교 생활이나 학습 태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아쉬웠던 부분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재수하러 왔을 때 힘들어하는 애들을 보면서 아 이제 난 재학생을 가르치게 되면 재학생을 물론 재학생이 제가 특강으로 가르쳤던 거고 이제 쭉 끌고 가는 거는 이제 제가 처음이에요. 항상 재수 반에만 이제 계속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면서 좀 잘 이제 만들어 가고 싶다. 저도 이제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2월이랑 1월에 그러면 예, 예. 공통 수학 1이랑 2를 다 끝내는 그런 거거든요. 네네네 맞습니다. 아, 선생님 수업이 개념 안서 네 맞습니다. 네. 시간을 좀 오버해가지고 제가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혹시 중3 학생 예비 지금 이제 예비 고1은 다 선생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조금 선행이 좀 돼 있을 경우는 예. 또 다른 반이 있어요? 아니면 이 한 반으로 하시는 거예요? 한 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